내성적인 10대 하루토는 괴롭힘을 당하며 매일 고통받고 있다. 그의 삶은 우연히 온라인 게임을 통해 다른 세계로 가는 포털을 활성화하면서 극적으로 바뀐다. 이 새로운 우주에서 하루토는 자신이 잠재적인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 그가 이 힘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루토는 두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천상의 전쟁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다. 애니메이션은 외계 우주에서 시작되며 우리의 주인공 하루토가 6명의 친구들로 구성된 스바루를 이끌고 MMORPG 게임 유니온에서 대담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그룹은 어린 시절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던전에서 드래곤과 전투 중입니다. 팀에는 무서운 검술 실력을 가진 용감한 리더 하루토, 신성한 브리더 세츠키, 수많은 원소를 다루는 마법사, 그리고 독특한 예언술 사용자 아사히가 있습니다. 또한 변신술사 클라이브, 꿈의 마법사, 공감 능력자가 함께합니다. 현재 그들은 게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예언술 사용자 아사히는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퀘스트를 시도하자고 제안합니다. 항상 도전을 좋아하는 하루토는 이 어려운 임무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고전적인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본다. 하루토는 아사히에게 관심이 있고 타카노리도 마찬가지다. 세츠키는 하지만 하루토를 마음에 두고 있으며 우정의 표시로 반지를 주고 장난스럽게 그에게 플러트한다. 한편 네즈미도 타카노리에게 조금 수줍어한다. 10대 사랑의 드라마. 나중에 아사히와 하루토는 몰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 아사히는 하루토에게 약속을 하자고 하고 교환한다. 반지를 주고 서로 돌봐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동안 세츠키는 몰래 그들을 엿보고 있다. 하루토가 아사히에게 반지를 끼우는 모습을 본다. 곧 그룹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적들과 마주친다. 낮은 수준의 괴물들을 쉽게 처치한 후 파티는 던전 보스의 방에 도착한다. 던전 보스 몬스터인 푸르가토리오가 등장한다. 이 괴물은 그들이 이전에 마주했던 어떤 것과도 다르며 더 강하고 치명적이다. 파티원들은 괴물에게 공격을 시작하지만 체계적인 공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츠키는 그녀의 정령들에게 푸르가토리오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악당은 계속해서 힘을 재생한다. 아사히는 그룹에게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를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네즈미가 감각을 사용할 찰나에 푸르가토리오는 그녀를 향해 검을 날리며 거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다. 하루토는 네즈미를 보호하려 하지만 검 하나에 맞아 넘어지고 만다. 그 과정에서 아사히가 준 반지를 잃고 일어나기엔 너무 약해진다. 푸르가토리오는 하루토를 끝내려 하지만 아사히가 그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그들의 모험은 비극으로 돌변하는데 아사히가 하루토를 지키다 게임에서 희생당한다. 푸르가토리오의 공격 중 하나에 맞아 죽는 순간이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그룹은 이야기를 나눈다. 누가 도전에서 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수줍은 네즈미는 자신이 충분히 조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책합니다. 세츠키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아사히를 직접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룹 채팅에 응답하지 않아서 모두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사히가 현실에서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게임은 종료됩니다. 장례식이 곧 열렸고 그녀의 친구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타카노리는 아사히의 죽음에 대해 하루토를 비난하며 하루토를 보자 분노하게 됩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하루토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짝사랑의 죽음에 대해 비난합니다. 하지만 세츠키가 그를 방어해줍니다. 장면은 6년 후로 넘어갑니다. 하루토는 이제 대학생입니다. 어느 날 게임이 리유니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고 하루토의 친구 중 한 명이 그에게 다시 로그인하라고 요청하는데 초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토는 운 좋게 초대를 받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루토는 과거 이벤트 기록이 없는 것 같아 그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잠시 뉴스 보러 가서 게임 회사가 새 버전을 다시 출시하는 소식을 봅니다. 하루토의 여동생도 거기서 아침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기자가 발표한다. 이 버전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임원 후보가 되는 특권을 얻으며 해외 유학 장학금과 기회도 얻는다. 실제 삶에서도 그렇다. 친구의 계속된 요청에 하루토는 게임으로 돌아가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VR 장치를 착용하고 망막을 스캔하는데
이를 통해 로그인한다. 마침내 하루토는 이미 로그인된 친구와 그의 동반자를 보고 3명이 던전으로 가서 초보자 퀘스트를 완료한다. 하루토는 오랜 친구인 스바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약간의 향수를 느낀다. 그들이 함께했던 모험을 회상하며 던전에 도착한 하루토는 소름 끼치는 박쥐 괴물을 쉽게 처치한다. 그는 능숙하게 처리하고 친구는 그에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묻는다. 그는 전사란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친구들은 그를 존경한다. 작업을 마친 후 동굴은 갑자기 다른 방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하루토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이전 버전은 이렇게 전체 공간을 변형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구는 이것이 업그레이드로 인해 변형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게다가 하루토는 주변에 괴물이 없다고 느끼고 이는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이상한 일이다. 잠시 후 그들은 변한 동굴을 둘러보며 방이 텅 비어있음을 발견한다. 그 가운데 놓인 보물상자만이 있다. 두 사람은 하루토에게 열어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한다. 보통 전투자가 이런 것들을 열기 때문이다. 망설이며 하루토는 보물상자에 다가가서 겨우 열 수 있다. 놀랍게도 아사히가 잠에서 깬 채 나오는데 그녀는 그를 보고 이름을 부르지만 하루토는 그 자리에서 멈춰선다. 그녀의 활기찬 모습에 믿지 못하고 하루토는 그녀가 아직도 게임에 남아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 비록 실시간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정말 아사히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냥 마치 결코 헤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짧은 대화 후 다른 두 플레이어는 길드의 완료를 보고하러 떠나고 하루토와 아사히는 밖으로 나간다. 하루토는 아사히가 어떻게 게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대화 후 그는 아사히가 여전히 6년 전 그들의 실패한 퀘스트 날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과 현실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그녀는 하루토가 그냥 그녀를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녀를 사칭자라고 비난하지만 아사히는 그에게 그녀가 어제 함께 있었던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하루토는 직접 날짜를 확인하려고 한다. 처음에 그녀는 연도가 2034년인 줄 알았지만 2040년임을 알게 된다. 로그아웃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로그아웃 아이콘이 클릭되지 않는다. 둘은 하루토의 설정을 확인했지만 문제없이 작동하며 플레이어를 로그아웃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사히는 고장이 그녀에게만 일어난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이 게임에 갇혔다고 믿는다. 한편 하루토는 아사히가 행동하는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한다. 진실을 알았음에도 어린아이처럼 무모하게 행동하는 그녀를 보고 그녀의 친구들이 계속 성장해서 대학에 간 것과는 달리 그녀는 여전히 게임에 갇힌 미성숙한 학교 소녀입니다. 아사히는 그 후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계정에 대해 문의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녀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하루토는 계속해서 예전과는 다르다고 말하며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지 6년이 지났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퀘스트 후 바로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토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게임의 라이벌 길드가 그들을 공격하고 아사히를 그에게서 빼앗으려 합니다. 그들의 리더 리노비치는 아사히가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길드에서 예언 예술의 재능으로 그녀를 도와준다. 그는 아사히 없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사히는 단호하게 그녀는 팀의 일원일 뿐이며 그 팀은 스바루라고 확신한다. 그녀는 여전히 하루토가 예전처럼 악당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하루토는 이 초급 레벨에서는 강력한 감각이 없고 리노비치를 처치하는 데 실패한다. 그는 여러 번 공격을 시도하지만 압도당하고 굴욕을 당한다. 이를 본 아사히는 그녀의 감각을 활성화하여 하루토가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그를 이길 수 있게 한다. 하루토는 자신의 감각이 없지만 아사히는 여전히 그녀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 적은 아직도 이길 수 없다. 이때 전 길드원인 타카노리와 그의 새 길드, 일루미나티가 악당 경쟁 길드를 물리치기 위해 순간이동한다. 타카노리는 아직도 감각을 되찾아 간단히 리노비치를 굴욕시키며 그의 옷을 몸에서 사라지게 하고 벌거벗게 만든다. 패배 직후 타카노리는 다시 아사히를 볼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표현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하루토에게 화가 나 있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루토가 그녀의 진심을 믿을 수 있냐고 묻자 타카노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 타카노리는 아사히를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하며 그녀가 하루토를 초대할 때 타카노리 하피 투허나 우시미, 이전 투동 지윤이 체미 립테루, 아사히 하피 라노허나 호가이,
하루토 나시데아 항 카나이토 거부스루 타카노리 하실망 샤이트 립 치거리 소레아수벳 6년 수바루 하모 현실 노세계 니아 존재 샤이나이토 피노경 키니반 샤이트 아사히 하비 시뮤도 코로카 제 비계역 시 치뮤주바로 우집 메로베키다토 주장수루 로과우토 시타후 하루토 노 우인 노세서키 가피 오방 네테쿠루 피노메 하피녀 영쉬 수데니 세서키 노미 쉬사토 매력 니몽중 니나타이로 하루토 노부옥 니입 루토 피 하피녀 아사히가 게임에 있고 그녀가 아직 거기 살아있다는 것. 세츠키는 또한 그녀가 예전 계정으로 재회에 참여했으며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루토가 게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밝히고 아사히를 타카노리의 경비원에게 맡겼다고 말하자 그는 아사히를 게임에 남겨두게 되어 유감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부터 자신의 계정을 삭제하고 싶다고 한다. 세츠키는 그에게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고 단호히 제안한다. 게임에 다시 로그인한 세츠키는 다리에서 아사히를 만난다. 아사히는 세츠키를 보는 것에 놀라지 않은 듯하다. 물론 그녀는 몇 가지 신체적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세츠키는 아사히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은 것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아사히에게 마지막 퀘스트에서 자신이 죽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세츠키는 로그아웃할 수 없는 이유는 돌아갈 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처음에는 조금 실망하지만 곧 세츠키에게 자신이 살아있고 건강하며 그들과 함께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바로 그때 아사히를 잡으려는 적 길드원들이 공격하며 그들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때 흥미로운 세츠키가 일어섭니다. 그녀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수많은 정령들을 소환한다. 그녀는 마법으로 그들을 쉽게 공격하고 지구의 원소의 힘으로 각각을 물리친다. 이후 우리는 퇴각하는 악당들이 다음에 아사히를 어떻게 잡을지 계획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일루미나티 길드의 타카노리가 곧 도착해 아사히에게 손대지 말라고 위협한다. 보호하는 연인은 자신의 짝사랑을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그 후 3인조는 훨씬 안전한 자신의 기지로 향한다. 그들은 그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 하루토는 세츠키가 준 반지를 발견한다. 그는 그때 거기에 두고 왔고 여전히 그녀를 친구로만 생각한다. 한편 아사히가 그녀의 오래된 물건을 찾고 있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루토는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엘리샤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소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아사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녀의 예언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루토는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녀가 공감 능력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사히와 같은지 물어보지만 엘리샤는 자신의 능력은 사람에게만 사용된다고 알려줍니다. 반면 아사히의 예언의 예술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사히의 감각이 이 세계에서 정의된 6가지 감각 중 하나가 아니면 그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더 많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을 노리고 있다고 그에게 경고한다. 한편 사츠키의 질투심이 그녀로 하여금 아사히에게 하루토와 멀리 있으라고 하게 만든다. 그녀는 그녀가 죽은 후 하루토가 갖게 된 차가운 성격을 그녀에게 비난한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말하며 심지어 아사히를 게임 버그와 남은 데이터라고 부른다. 아사히는 눈물 흘리며 무고하다고 자신을 변호하지만 논쟁은 하루토를 이끌어낸다. 개입하게 하고 둘 다 이렇게 행동했다고 꾸짖는다. 그는 화가 나서 게임에서 로그아웃한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사츠키는 다시 하루토의 집을 방문하고 게임 내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하루토는 이 여자아이들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녀가 하려는 요점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그에게 6년 전 아사히와 약속한 것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반지를 교환했을 때의 일이다. 그녀는 아사히에게 하루토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계속 언급하며 이번에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 싸운다고 한다. 그때 반지가 스바루 그룹의 상징이라는 것이 곧 밝혀진다. 각 멤버는 자신만의 반지를 가지고 있다. 하루토는 아사히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급히 밖으로 나가 반지를 찾는다. 그는 운 좋게도 반지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설명한다. 그는 실제로 아사히와도 반지를 교환했다고. 그는 사츠키에게 리유니온으로 돌아가서 아사히에게 약속을 지키고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타카노리도 그 두 사람이 있던 묘지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번에는 그를 실제로 보고 그가 아사히의 무덤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게임으로 돌아가서 하루토와 아사히는 나무 괴물에게서 재료를 모으는 모험을 시작한다. 사츠키는 로그인하는데 조금 늦고 그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 놀기로 한다.
아사히는 그들이 찾고 있는 보석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물에 빠진다. 그녀는 젖은 채로 나와서 말리기 위해 옷을 벗는다. 하지만 하루토는 그녀의 나체를 보고 긴장한다. 그는 얼굴을 돌리지만 놀랍게도 귀여운 작은 녀석이 그의 등에 올라타서 그에게 그녀를 보라고 격려한다. 다른 7명의 플레이어가 그곳에 나타나고 하루토는 그녀를 가리기 위해 서두른다. 사람들은 하루토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고 두 사람에게 방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하루토는 아사히를 재빨리 포옹하고 그녀는 그와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 그는 며칠 전 그녀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리고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 재료를 사용해 반지를 만든다. 아사히는 하루토에게 파티 반지를 주려고 하지만 그는 착용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는 잠시 후 그녀에게 그것을 주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준다. 나중에 그들은 사츠키를 만나고 그녀는 아사히의 반지를 보고 하루토가 그녀를 위해 끼워준 것을 알게 되어 질투를 느낀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재료를 모으러 나가고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 만든다. 아사히는 기분이 상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룹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반지가 부활의 상징이라고 믿는다. 나중에 세 사람은 던전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사히의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마지막 퀘스트를 진행한다. 던전 안에서 그들은 아리샤를 만나고 아사히를 죽인 강력한 던전 보스인 푸르가타리오를 소환한다. 잠시 후 던전 보스가 출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은 푸르가타리오를 물리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사츠키는 그녀의 정령들을 소환하여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법 장벽을 뚫지 못하고 오직 그에게만 공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다치고 하루토가 그녀를 도우러 오자 푸르가타리오에게 넘어집니다. 이제 아사히가 그녀의 친구들을 구해야 하므로 혼자서 계속 싸우고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녀는 괴물에게 공격하지만 물리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패하고 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하루토는 땅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예전 파티 반지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레벨에서 감각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츠키와 아사히는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재빨리 반지를 집어들고 손가락에 끼운다. 그러자 즉시 그의 힘이 되살아난다. 그의 감각이 깨어나고 그는 퍼가토리오를 처치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는 보스를 물리치고 아사히와 사츠키를 성공적으로 보호한다. 던전을 나선 후 세 사람은 다른 스바루 멤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논의한다. 사츠키는 타카노리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제안한다. 연락할 수는 있지만 그는 원하지 않는다. 아사히는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며 그들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녀의 엉뚱한 태도로 말한다. 하루토는 그녀를 어린아이처럼 보지만 조롱하고 곧 그녀에게 붙어있던 유물이 떨어진다. 사츠키는 그것을 보고 급히 주우려 하지만 아사히는 즉시 의식을 잃는다. 그들은 그녀를 붙잡고 일으키려 하지만 하루토와 사츠키는 아사히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암시하는 변형된 비전을 본다. 게임에서 아사히의 존재와 지난 6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그 후 그룹은 아사히가 게임에서 머무는 여관에 도착한다. 그들이 정복했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 지하 감옥의 연옥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어 그들은 아사히의 방으로 향한다. 그들은 아사히의 기억을 더 조사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지만 아사히는 다시 그룹을 재결합하자고 고집한다. 그녀는 스바루가 모여서 전투에 몰두할 수 있기를 원한다. 사츠키는 요소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 있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시각을 공유하는 존재로서 말이다. 그들은 여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도중에 남십자성 길드가 나타난다. 마을에 도착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포위합니다. 하루토는 남부 사람들에 대해 모르고 사츠키는 대부분의 연합 버전의 고위 길드들이 게임에서 살아남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카노리는 일루미나티라는 최고 길드의 일원입니다. 성씨입니다. 그룹은 문제를 피하기로 결정하지만 남부 십자가의 리더인 레토스는 그의 군대와 함께 그들을 맞서고 포위합니다. 그는 아사히를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악당들처럼 그는 아사히에 있는 예언의 예술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가기를 거부한다. 그녀의 친구들도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를 위해 총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곧 브릴사회라는 또 다른 최고 길드가 나타나 싸우던 크로스 길드를 퇴각하게 만든다. 영국 사회의 리더는 안젤루스라고 하며
그는 레토스와의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안젤루스는 레토스와 협상하여 아사히와 나머지 스바루를 내버려 두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중대한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레토는 퇴각하기로 동의하고 그의 군대에게 퇴각 명령을 내린다. 안젤루스가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떠난 후 영국 사회는 그들의 리더와 함께 하루토에게 접근했다. 안젤루스가 그들의 사회에 가입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입하면 아사히를 보호하겠다고 제안하지만 아사히는 여전히 팀 스바루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그에게 혀를 내밀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아이군요. 그렇죠. 하루토와 세츠키도 그녀를 지지하며 안젤루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혼자 두지만 미래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알리시아가 언덕에서 그룹을 엿보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타카노리가 그룹의 위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감시하고 있고 다른 상위 길드들이 아사히를 차지하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야. 그는 그들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장면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하루토가 세츠키를 쇼핑 데이트에 초대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는 재회 모임을 위해 새 게임 장비를 사려고 하는데 세츠키는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자 실망한다.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만 좀 덜렁거리는 하루토는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쇼핑 후 짜증이 난 그녀를 위해 그는 점심을 사러 간다. 그 후 그들은 레스토랑에 가서 하루토가 그녀에게 그가 예전 이메일로 클라이브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오류만 받았다고 알려준다. 세츠키는 노조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했다. 그녀가 다른 학교에 다닌다는 것 외에는 잠시 후 음식이 도착하지만 케이크와 몇 가지 단간식뿐이다. 하루토는 그녀가 점심으로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단 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절대 질리지 않는다고 한다. 하루토는 아사히와 그녀의 휘핑크림 산을 먹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모든 주제를 아사히와 연결시키고 이로 인해 세츠키는 화가 나서 그를 떠난다. 다음날 게임에서 하루토는 평소보다 늦게 게임에 들어간다. 아사히는 그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 하루토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들의 임무에만 집중한다. 그는 아사히에게 마지막으로 감각이 활성화된 때를 물어보고 그녀는 그것이 게임에 등장하는 하늘의 탑에서였음을 기억한다. 그 사이에 세츠키는 위축된 듯 보이고 이들의 논의에 이상하게도 관여하지 않는다. 곧 하루토, 세츠키, 아사히는 하늘의 탑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데 그들이 낮은 레벨일 때 클리어하기 힘들었던 던전이다. 그들은 첫 번째 악당 생물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보스의 방에 도착한다. 이 악당은 이제 훨씬 더 강력하며 공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첫 라운드에서 하루토와 아사히는 방어를 시작하고 최선을 다해 공격한다. 하지만 첫 공격 후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고 보스는 시야를 왜곡하기 위해 연막을 만든다. 하루토는 세츠키에게 그녀의 정령으로 안개를 걷어내달라고 요청하지만 곧 그녀의 발이 악당에게 갇히고 그녀는 던전 보스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보고 다가가 확인한다. 하루토는 그들을 감지하고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며 하루토는 던전 보스를 물리치기 위해 몰입한다. 그는 뛰어난 감각과 검술로 성공적으로 보스를 물리치고 악당은 사라진다. 그 후 그들은 세츠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만 세츠키는 짜증을 내며 그들을 떠나버린다. 탑 위에서 아사히는 아이템 박스에서 이전과 같은 빨간 수정 보석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보지만 바로 타카노리가 나타나 보석을 그의 손에 쥐고 간다. 그녀는 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타카노리는 자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만졌을 때 기절하는 것을 보았다고 밝힌다. 그는 또한 하루토가 아사히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꾸짖으며 그녀와 더 이상 엮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또한 자신이 타카노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가 재회 버전에서 그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로그아웃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타카노리는 그녀와 함께 여기 영원히 있고 싶어 한다. 하루토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싸울 준비를 한다. 두 사람은 1대1 싸움을 위해 고립되지만 세츠키가 개입하여 그들을 제지한다. 그녀는 타카노리에게 총을 겨누며 물러서라고 명령한다. 그의 군대는 그를 보호하려 하지만 타카노리는 아사히를 위해 물러난다. 하지만 그는 세츠키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꾸짖으며 그들이 범죄의 동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츠키는 이해하지 못하고 타카노리는
하루토에게 상황이 절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사히는 그에게 노조미와 클라이브를 찾으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다시 도움을 거부하고 스바루에게 돌아갑니다. 그 후 우리는 타카노리의 사무실로 이동하며 그는 싸우던 크로스와 브릴 사회와의 동맹을 결성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보조는 그들이 아사히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들이 아사히의 예언 예술만 원하고 그녀의 생명은 원하지 않는다고 정정합니다. 또한 상위 길드들이 패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길드 중 일부는 노지스와 히아데스이며 그들은 운영회사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야카노리는 브릴 사회와 싸우던 크로스와의 동맹이 그가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크로스가 그들의 패배를 확신할 것이고 곧 길드들이 일루미나티의 성에 도착할 것이다. 현실의 다른 곳에서 사츠키는 꿈을 꾸고 타카노리가 범죄의 동반자라고 말한 이유를 회상한다. 그가 숲에서 하루토와 아사히가 반지를 교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츠키는 그날 그와 부딪혔지만 두 사람은 이후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깨우치고 장면은 하루토와 아사히가 클라이브와 노조미에 대한 단서를 찾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그들이 실망스럽게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실망한다. 그동안 하루토는 자신의 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검은 그의 싸움 방식 때문에 쉽게 부서진다. 아사히는 예전에 사용하던 검에 대해 묻는다. 플레아데스와 하루토는 그 검이 부서지지 않는 강한 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바란다. 나중에 사츠키도 합류하고 그들이 찾던 중에 이상한 두꺼운 안개가 앞에 나타나 적대 길드원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번에는 갑작스런 안개 속에서 3명이 흩어지고 서로 다른 장소로 순간이동된다. 아사히는 일루미나티의 타카노리와 마주하고 하루토는 브리티시 소사이어티와 리도스에게, 사츠키는 엔젤러스와 그의 군대에게 포위당한다. 남십자군의 리더는 3사람이 실제로 동맹을 맺고 이제 하나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브레일 협회가 사츠키를 둘러싸고 그녀에게만 보낸 타카노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듣고 두 사람이 아사히가 영원히 로그인 상태로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카노리는 이 세계에서 아사히를 얻고 사츠키는 현실 세계에서 그녀의 꿈의 남자친구인 하루토를 얻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녀에게 항복하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사츠키는 자신의 다양한 요소를 소환하여 이 혼란에서 벗어나려고 싸웁니다. 명령을 내리고 적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루토는 자신을 방어하며 레텔타스에 합류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알리시아가 그를 구하러 옵니다. 그녀는 적절한 시점에 도착하여 화살 공격으로 적의 감각을 봉쇄했습니다. 한편 타카노리는 아사히를 잠재웁니다. 하지만 브레일 협회의 일부 길드원들이 타카노리를 배신하고 그의 눈앞에서 아사히를 납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리더인 안젤루스의 명령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는 곧 아사히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일루미나티 없이 남십자성과 점자협회가 동맹을 발표하고 새로운 길드, 디바인을 결성합니다. 그들은 제외하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이를 알리고 다른 이들보다 우월함을 확신시킵니다. 디바인 길드는 또한 그들이 전설적인 예언자 예술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며 이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플레이어들에게 길드에 가입하라고 호출하며 곧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본 하루토와 시츠키는 결국 타카노리를 배신한 디바인 길드를 해방합니다. 하루토는 아사히를 즉시 구출하기로 결심하지만 혼자 가고 싶어합니다. 시즈키에게 오늘 임무에서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며 여기서 기다리라고 제안한다. 잠시 후 하루토가 아사히가 포로로 잡혀있는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본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신이 구성원들과 마주하게 된다. 약 3,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앞에 있으며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시즈키가 던전에서 적과 마주했던 때를 회상하는 플래시백을 본다. 이때 아사히가 처음으로 예언의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도와 악당의 공격과 움직임을 예측하게 했다. 처음에 그들은 아사히가 단지 감정이입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칭찬했다. 아사히는 결국 하루토와 다른 이들을 도와 괴물을 물리쳤고 이로 인해 시츠키는 의심하게 된다. 그녀는 원소를 소환하지만 예언의 예술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의심하게 된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떨어지고 그룹은 그녀를 알아차린다. 아사히가 그녀를 포옹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격려한다. 이때 아사히는 자신이 항상 시츠키를 부러워해왔다고 밝힌다. 그녀는 하루토 옆에서 싸우며 많은 괴물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하루토가 사츠키가 대단하다고 자주 말할 때마다 그녀는 피곤함을 느꼈다. 아사히는 항상 하루토를 도와줄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하루토를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두지 말라고 말한다. 사츠키는 그 말에 위안을 느낀다. 아사히의 지원으로 그녀는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용기를 얻고 기운을 내게 된다. 현재 사츠키는 아사히를 구하기 위해 타카노리의 도움을 요청한다. 방금 본 회상은 아사히가 그녀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사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 타카노리, 반면에 분노와 통제력을 잃었어요. 사츠키가 하루토가 혼자서 아사히를 구하러 떠났다고 말하자 그는 차갑게 굴며 거기서 죽는 것을 택하려고 해요. 스즈키는 차분하게 그에게 하루토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우리 팀이니까요. 하지만 타카노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그동안 천사의 힘으로 강력한 공습이 하루토에게 가해졌어요. 하지만 하루토는 공격을 흡수하고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그 후 여러 신성한 존재들과 맞섰지만 곧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게 되고 수십 명의 신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들은 드래곤 결속으로 그를 하늘에 묶었어요. 이전에는 거대한 드래곤을 봉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츠키와 타카노리가 전장에서 하루토를 돕고 그를 자유롭게 합니다. 타카노리는 드디어 하루토를 도와주기로 결정했고 이제 그는 그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자들 때문에 다투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함께 이 3인조는 밖에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아사히를 포로로 잡고 있는 엔젤루스가 있는 문을 뚫고 들어갑니다. 브릴 사회의 방에 들어서자 엔젤루스가 아사히와 함께 나타납니다. 타카노리와 하루토가 엔젤루스를 공격하지만 그는 아사히의 예언 예술을 사용하여 그녀의 무의식적인 마음을 감각으로 조종하며 그들의 공격을 예측합니다. 하루토와 사츠키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곧 타카노리도 잡혀서 분자분해로 교수형에 처해지며 그의 힘이 사라지고 오작동하게 된다. 이제 타카노리는 도망칠 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 엔젤러스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이 아사히의 의식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언자의 기술을 사용하게 강요하고 있다. 또한 구속이 타카노리의 신성 감각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방위벽에는 원소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보석도 있다고 밝힌다. 이로 인해 사츠키의 원소 명령이 제한되고 몇 가지 원소만 소환할 수 있다. 그 후 하루토는 아사히를 데려가려고 달려가지만 그는 리토스와 마주친다. 남부 십자군의 리더. 이번에 리토스는 하루토의 공격 위치를 알고 있어. 모든 공격을 제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하루토는 그 과정에서 다치고 이제 사츠키는 혼자 남게 된다. 그녀는 아사히가 세뇌당하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그녀의 분노가 촉발된다. 사츠키는 감각을 깨우고 모든 원소의 왕들을 소환하여 지구의 원소에 모든 힘을 부여받는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녀는 초자연적인 바람의 힘으로 모든 길드 멤버들을 공격하여 엔젤루스와 남부 십자군의 리더 리토스만 남긴다. 그동안 타카노리는 그를 매달고 있던 사슬에서 풀려나고 아사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그 후 엔젤루스는 마지막 반격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손바닥에 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과거에 그가 패배시킨 플레이어의 군인들의 모든 원한, 두려움, 분노가 된다. 그는 그것을 리토스의 배에 불어넣는다. 엔젤루스는 그가 이 특정 순간을 위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모아 형태를 부여했다고 밝힌다. 곧 리토스는 어둡고 사악한 거대한 짐승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그들 앞에 붉은 돌의 조각이 나타나 그들을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그들의 힘을 결합합니다. 하루토는 적을 외딴 공간으로 해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츠키는 그녀의 정령 소환 능력으로 공간을 구부릴 기회를 잡습니다. 하루토는 우주 한가운데서 그의 검으로 그를 처치합니다. 이로써 리토스의 끝이 납니다. 괴물은 사라지고 공중으로 녹아듭니다. 엔젤루스가 혼란스러워할 때 사츠키의 마법이 공간을 구부리고 타카노리의 신성한 감각이 시간을 제어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루토는 수백 개의 차원을 가로찹니다.
이것은 팀 스바루의 오래된 특별한 기술이며 엔젤루스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최후는 타카노리에게 소중한 아사히를 빼앗긴 것에 대해 절하게 만든 순간에 찾아온다. 그리고 사츠키가 그녀의 친구를 해친 것에 대해 그를 살아 불태운다. 나중에 아사히는 타카노리에게 빨간 보석을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녀가 그것을 만지자 그것은 이전에 본 버전들의 계속된 버전을 그룹 전체에게 보여준다. 그들은 아사히가 실패한 실험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곧 아사히는 타카노리 목걸이의 파티링을 발견하고 그녀는 그에게 다시 팀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하지만 타카노리는 아직 확신이 없고 스바루와 재회하는 것을 거부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소녀들이 바다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하루토를 함께 놀자고 초대하지만 하루토는 둘 다 얼마나 매력적이든 상관없이 함께 가세요. 그는 단지 멀리서 놀면서 물을 튀깁니다. 소녀들은 웃고 있는데 이는 물론 둘 다 그와 플러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곧 친구들은 배를 타고 잃어버린 오각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적의 검을 찾는 것인데 그날의 해적은 레미스, 아리따입니다. 하루토는 그녀에게 무적의 검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잃어버린 오각형의 의자 아래에 있다고요. 아리다는 검이 손대지 않은 채 바닥에 꽂혀 있다고 확인했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에 도달하기 전에 실패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도착하자 세 사람은 별도의 배를 이용해 알비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여기는 무인지대이며 그들은 자신의 목숨에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바다로 잠수해 바닥에 도달한다. 일정 시간 동안 주위를 살펴보지만 숨을 쉬기 위해 밖으로 나온다. 곧 그들은 검에 반짝이는 보석을 보고 아사히가 그 방향을 가리킨다. 그들은 도착해 전설의 검, 플레이아데스를 발견한다. 하루토는 즉시 그것이 첫 번째 버전 유니온에서 사용된 검임을 알아본다. 그때 소녀들은 하루토에게 그것을 뽑아내라고 격려하지만 그가 검을 뽑으려 할 때 지진이 발생해 땅이 갈라지고 죽은 바다에 드래곤 킹 이기어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들은 검을 지키고 있는 드래곤에 대한 전설을 들었고 그래서 즉시 괴물에게 공격을 감행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중에서 싸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드래곤은 훨씬 더 강력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한편 클라이브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아사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드래곤이 그녀를 삼키려던 찰나의 말이죠. 클라이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르게 떠납니다. 다음 날 그들은 클라이브가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클라이브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떠났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고 다음에 그들을 볼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룹의 회상 기억 중 하나를 봅니다. 클라이브가 무관심하고 스바루와 함께 하려는 동기가 없던 시절입니다. 이후 현실 세계에서는 하루토와 세츠키가 타카노리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도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인을 통해 무언가를 주문할 것을 제안하고 세츠키는 놀랍게도 자신을 위한 여러 코스의 음식을 주문합니다. 케이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원소 여왕의 주요 요청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즐긴 후 타카노리는 그들이 아사히와 함께 게임을 하게 된 후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밝힙니다. 스세키는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눈치챘고 이때 타카노리에게 그노시스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기억했어요. 그들이 바로 게임 초창기부터 존재했던 하이 길드라는 것을. 하루토도 그들이 얼마나 은밀하고 음흉한지 알고 있고 놀랍게도 그들의 비밀을 밝히려던 사람들은 모두 리유니온에서 삭제됐으며 현실 세계에서도 사망했어요. 타카노리는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려 했지만 모든 기록이 삭제됐고 그래서 지금은 그노시스가 당연히 가상세계의 길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길드들과 달리 현실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셋은 아사히에게 이 일들을 말하지 않기로 하고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타카노리도 건플레아데스가 용에게 맡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토가 사용했던 바로 그 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게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루토는 그것을 잡았을 때 자신의 검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어에서 빼앗아오려고 결심한다. 만남이 끝나기 전에 타카노리는 마지막 가설을 털어놓았다. 그는 붉은 돌이 모든 혼란의 열쇠라고 믿으며 특히 말한다. 게임에서 그것을 숨기고 난 후 아사히의 몸이 현실 세계에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붉은 돌이 보여준 것을 근거로 현실 세계에서 아사히를 실험하는 사람들의 모습.
사츠키와 하루토는 이러한 폭로에 충격을 받지만 곧 타카노리의 비서가 노조미에게 그녀의 위치가 추적되어 마을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방해한다. 타카노리는 친구들 앞에서 들키고 만 것 같고 자존심을 위해 자신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후 그룹은 다시 아비다와 함께 검사냥에 나선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클라이브가 나타난다. 클라이브의 힘을 빌려 그룹은 다시 검을 되찾으려 한다. 이번에는 클라이브의 변신 능력과 사츠키의 마법을 결합했다. 그들은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번에는 마법 덕분에 호흡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잠시 후 바다 용이 나타나고 클라이브와 모두의 힘을 합쳐 용을 쓰러뜨리게 된다. 소녀들은 클라이브와 하루토와 떨어져 서서 검을 회수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전개로 클라이브가 하루토를 배신하고 그를 찔러 검을 차지한다. 아사히와 세츠키는 그 장면을 보고 아사히는 클라이브의 칼에 남자친구의 피를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그 다음 순간 하루토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다. 그는 아사히의 인사를 받으며 자신이 지난 6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그의 캐릭터는 노조미를 방어하다가 죽었다. 하루토는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이해하려 애쓴다. 그러다 알리시아가 나타난다. 그녀는 이것이 아사히의 예언자 예술에 의해 만들어진 대체 현실임을 설명한다. 여기서는 아사히의 캐릭터가 아닌 그의 캐릭터가 죽었다. 그녀는 또한 유니온이 감각을 실험하기 위해 고안된 노시스의 창조물이며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감각을 창조하기 위한 시험대라고 밝힌다. 이 감각은 실제 세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하루토는 아사히를 만나고 이 현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정당한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는 클라이브의 공격 직전 순간으로 이동한다. 그의 비전은 현실로 변모하여 클라이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한다. 클라이브의 변함없는 친구에 대한 충성을 인식한 하루토는 클라이브가 사기꾼임을 추론하고 그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도록 강요한다. 가짜 클라이브는 자신이 시몬임을 밝히고 그는 수바루 팀을 제거하기 위한 임무를 가진 그노시스의 일원이다. 그는 거대한 드래곤 에이지르와 융합하여 그룹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그는 세츠키를 붙잡는 데 성공하고 아사히에게 그녀의 감각을 깨우도록 강요하지만 그녀는 알비다에 의해 구출된다. 알비다는 자신이 진짜 클라이브임을 밝힌다. 팀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희망이 솟아오른다. 그들은 계속해서 용을 공격하지만 용은 더 강해지고 힘이 세졌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힘을 모았다. 그는 모두에게 지진을 일으키는 일격을 퍼붓는다. 하루토를 제외한 모두가 저항하지 못한다. 용이 자신이 얼마나 쉽게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자랑하는 바로 그 순간 클라이브와 세츠키가 구름을 타고 등장한다. 그들은 세츠키의 바람 속성 능력과 몸을 번개로 변신시켜 피해를 피하는 변신 능력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주장한다. 그 후 그룹은 괴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아사히는 성공적으로 발사한다. 친구들에 의해 들어올려지면서 그녀의 목을 직접 겨누고 있다. 클라이브와 함께 그들은 하루토가 에이지르 드래곤을 물리치기 위해 검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그들은 전설의 검 플레아데스에 의해 짐승이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목격한다. 그 후 일행은 배에 올라타고 클라이브는 드래곤에게서 떨어진 빨간 돌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그룹이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아사히는 빨간 돌 조각으로부터 이전 실험실을 드러내는 비전을 받는다. 이번에는 아사히가 그녀 주위에 모인 같은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본다. 하지만 엘리샤가 그녀를 도와준다. 그녀는 엘리샤가 그녀의 감각을 보호하기 위해 이 쉐디한 사람들로부터 지키려 했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것을 담고 있던 레드스톤이 깨졌고 그 파티는 그 조각이 나중에 그 돌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클라이브와 함께 모두가 타케노리와 만나고 그들은 플레아데스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들의 기지에서 클라이브는 그들에게 자신이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엘리샤에게서 배운 지노시스와 유니온에 대해 수바루의 멤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토도 그들에게 엘리샤를 만났다고 말하고 그녀를 한동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츠이와 아사히는 그들의 유치한 행동을 보이고 그에게 목소리를 냅니다. 그는 소위 엘리사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곧 그룹의 댄스 이벤트 알림이 오고 소녀들은 파티에 기대를 하게 돼
이후 게임에서 사츠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타나 하루토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얻으려고 해.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하루토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그를 사랑했다고 말해. 그에게 그날 밤 댄스 파티에 초대해달라고 부탁해. 그녀는 그에게 그날 밤 춤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말해. 곧 하루토는 이 상황에 갇힌 느낌을 받기 시작해. 상황을 파악하고 내일을 어떻게 할지 결심하려고 해요. 그는 밤새도록 사츠키와 아사히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내요. 그동안 그는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어요. 타케노리가 아사히의 무덤으로 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 장면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하루토와 타케노리가 아사히의 무덤에 가서 만나요. 타케노리는 아사히를 무도회에 초대할 거라고 말하고 둘은 누가 아사히를 지키는지 누가 그녀를 차지할지 싸우며 논쟁해요. 타케노리는 항상 그녀의 무덤에 가져다준 분홍색 꽃도 하루토에게 보여줘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아사히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정당화하며 둘 다 아사히를 사랑한다고 인정했지만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루토가 확고하고 진지해지고 그는 성나서 타케노리에게 강하게 주먹을 날리며 자리에서 밀어내요. 이로 인해 타케노리는 그만두고 떠나게 돼요. 떠나기 전에 그는 아사히를 위해 가진 삶을 포기하며 파티 반지를 묻어요. 그는 아직 파티의 일부이지만 이제 더 이상 하루토와 함께 아사히를 두고 싸우지 않을 거예요. 게임으로 돌아와서 댄스 파티에서 하루토는 사츠키를 만나고 아사히를 그녀보다 선택해요. 먼저 사츠키에게 가서 겸손하게 그녀의 요청을 거절해요. 그때 아사히에게 거절당한 타케노리는 사츠키를 춤추자고 초대하고 하루토는 아사히에게 춤을 요청하러 간다. 그는 그녀가 방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간다. 그녀는 그의 춤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춘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 미조미는 타케노리가 초등학교 때 자신을 도와준 시간을 기억하고 그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것이 그녀가 항상 그 주위에서 긴장하고 수줍어했던 이유이며 그의 이름이 불릴 때의 이유이다. 그녀는 또한 하루토, 사츠키, 아사히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들은 모두 타케노리와 함께 그녀를 도왔어요. 그리고 모두 타케노리와 예전 친구였어요. 곧 미조미는 리유니온에 로그인하기로 결심하고 댄스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무도회장에서 타케노리가 사츠키와 춤추는 것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 무너지며 그들이 사귀는 관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숨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달아납니다. 그녀는 게임 도시를 헤매며 예전 가던 곳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정리하기도 전에 노조미는 두 개의 노시스 요원에게 맞이받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조직에 가입하라고 요구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루토, 사츠키, 타케노리가 노조미의 집을 방문한 후 사츠키는 노조미의 어머니에게서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 가는 길에 하루토는 두려움에 떨며 사츠키에게 춤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회상 장면에서는 그녀가 한동안 베개를 적시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잠시 후 그룹은 집에 도착하고 노조미의 방을 살펴본다. 그들은 노조미가 실종되기 전에 게임에 로그인했음을 발견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밤에 쇼핑을 나갔다고 주장하고 팀은 노조미가 파티가 열리는 동안 게임에 로그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래서 타케노리는 클라이브에게 그녀의 활동을 추적하고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클라이브는 그녀의 현재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게임, 천국의 던전이라고 불리는 곳. 그들의 기지에서 그룹은 아사히를 데리고 길을 따라 한 장소로 갔다. 그리고 드래곤의 요새에 도착했다. 그곳은 동화에서 나온 것 같은 곳이고 하루토는 확실히 꿈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인한다. 성은 하늘에 세워져 있으니 꿈의 세계인 것이 당연하지. 그룹이 요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던전에서 적과 싸우던 시절을 회상한다. 이번에는 그룹이 아나콘다와 맞서고 노조미와 아사히의 예언 예술의 도움으로 공격에 성공한다. 하지만 선지자가 말한 특정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하루토는 지시받은 대로 위에서 공격하지 않았고 그래서 싸움이 끝난 후 아사히는 그의 예언과 말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꾸짖었어요. 그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다시 아사히는 짜증나는 존재예요. 그들은 어쨌든 싸움에서 이겼고 그녀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루토는 자신이 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방어했고 필요할 때만 예언 예술에 의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회상 장면이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 그룹은 노조미를 찾기 위해 성으로 들어갑니다. 요새에 들어서자 노조미의 거대 가족들이 공격해왔고 계속해서 공격하며 그룹을 위협했습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노조미는 드림에이지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이용해 성을 짓고 지배하게 된 겁니다. 거대 인형들을 물리친 후 그룹은 세뇌된 노조미를 만났고 그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더 유혹적인 복장을 하고 있으며 타카노리와 세츠키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불만은 두 사람에게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그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직접 말해줘. 그녀는 잠시 아사히가 살아있는 걸 보고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이제 노조미는 사악하게 행동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타카노리도 개입해서 그녀에게 정말 노조미인지 묻죠.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노조미의 납치범인 그노시스의 시렌투스, 드림에이지, 그리고 신성한 챔피언인 마션도 요새에 도착했어요. 잠시 후 노조미는 자신도 그노시스에 합류했다고 밝히고 성은 그녀와 시렌투스가 만든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본격전이 시작되고 스바루 일행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들은 악당들에게 공격을 가하지만 물론 노조미를 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티는 세렌투스와 마르티안에게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대신 그들의 공격은 계속해서 지워지고 그들의 훌륭한 힘에 흡수되고 있어요. 모든 공격 속에서도 아사히는 계속해서 노조미에게 전화하며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노조미는 자신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츠키가 위로하려 할 때 노조미는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며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그룹은 계속해서 노조미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파티의 일부 멤버들에게 무례했던 그녀의 태도, 설상가상으로 노조미는 아사히를 저주했고 파티가 산만해졌을 때 쌍뱀의 저주가 아사히의 목에 스며들어 독이 퍼졌다. 그때 아사히는 통제력을 잃고 반복해서 헤이루토를 싫어한다고 외친다. 그녀는 바로 기절하고 약해진다. 그룹이 방금 일어난 일에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할 때 노조미는 그녀를 사악한 꿈에 끌려가도록 저주했다고 밝힌다. 시렌서스와 마션이 노조미 곁으로 다가와 아사히가 곧 죽을 것임을 알린다. 곧 사악한 출발과 꿈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멍하니 서서 상황을 모른 채 있었다. 그 후 그룹은 본거지로 돌아갔고 몇 시간 후에 위식을 잃은 후 아사히는 하루토가 곁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걱정했고 곧 다시 모여서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타카노리, 하루토, 사츠키는 현실 세계로 돌아갔고 클라이브는 아사히와 함께 그곳에 남아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물었던 뱀 자국들을 보고 있고 이 드라마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음을 이해한다. 잠시 후 현실 세계에서 세 사람은 이전 호텔에서 만나 드림캐슬에서 일어난 사건을 논의했다. 사츠키는 그녀다운 성격으로 노조미의 마음을 이해하고 두 사람에게 밝혀냈다. 그녀가 타카노리에게 질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긴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그때 타카노리는 노조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사츠키와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무도회장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노조미가 게임에서 방황하는 그녀를 발견했고 그것이 그녀의 질투심을 이용하게 만든 것임을 이해했다. 갑자기 세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하루토는 그들이 먹은 케이크와 음료수 때문에 정신이 흐려졌다고 생각했고 곧 그들의 인식이 감각에 의해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곧 노조미의 일원이 나타나 스바루 팀에게 아사히를 여기까지 데려와 준 것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토는 빠르게 플래시백을 떠올리며 알리샤가 그에게 말했던 감각이 연합에서 느끼는 감각이 게임뿐만 아니라 실시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각에서 오는 감각이 실제 생활에서도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로 인해 하루토와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다시 게임에 접속하여 진실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한편 아사히는 기지에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속에서 아사히와 하루토는 큰 논쟁을 벌였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예언자를 이용해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세운 계획. 예술은 하루토에 의해 마지막 순간에 바뀌었고 그들은 서로 대면했다. 한편 그녀가 악몽에서 깨어나자 하루토와 그의 친구들은 게임으로 돌아와 그녀가 괜찮은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이상한 기분이 드는지 묻지만 그녀는 방금 꾼 나쁜 꿈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제한다. 그 후 그룹은 클라이브와 아사히에게 현실에서 겪은 일을 전한다. 아사히는 게임 밖에서 감각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하지만 클라이브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알리샤도 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녀가 사바두의 모든 감각을 깨우려고 했어요. 갑자기 그들의 기지가 파괴되어 파티는 대피하게 됩니다. 신비한 던전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룹은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하얀 모래정령 탑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비슷해 보여요. 처음 레유니언 버전에서 클리어했던 것과. 파티는 던전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층으로 향하는 동안 하루토는 아사히의 목에 난 상처를 보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지만 곧 그녀의 감각이 오작동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뱀의 물림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예언이 더 이상 정확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는 격하게 말했어요. 아마 다른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녀는 노조미를 찾는 것에 집중하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아니라고. 하루토는 후퇴를 제안했지만 아사히는 거절하고 노조미를 찾으러 달려갔어요. 그들이 던전 깊숙이 들어갈수록 자신들이 전에 게임에서 졌던 바로 그 던전임을 알아차려요. 특히 아사히가 목숨을 잃었던 곳임을. 그동안 아사히는 여전히 어지러움을 느끼며 계속해서 악몽의 환영을 봐요. 그 악몽 속에서 하루토가 그녀와 싸우는 장면이요. 곧 그들은 노조미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얼마 전에 그들의 기지를 파괴했다고 인정해요. 아사히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그것은 그녀의 역사와 어린 시절의 일부이기도 하다. 노조미는 계속해서 악당 역할을 하며 많은 패밀라이어스를 소환해 스바루를 공격하고 그 사이에 그녀는 어떤 종류의 짐승 같은 괴물로 변신한다. 이제 그녀는 거대하고 멈출 수 없다. 사이레투스와 마르시안도 도착해 노조미와 함께 싸움에 참여한다. 타카네리는 그의 신성한 힘으로 모든 것을 분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악당들은 그를 향해 공격을 시작한다. 팀 스바루는 타카노리의 도움을 주러 왔고 아사히를 제외한 모두가 공격을 받는 패밀라이어스를 방어하며 그녀는 곧 이전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모두가 노조미의 친척들과 노시스 멤버들과 싸우며 피하는 동안 타카노리는 직접 노조미를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녀의 공격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마침내 그녀를 깊은 던전으로 끌고 들어가 그들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 소녀는 그녀가 자신에게 느끼는 마음을 깨닫고 드디어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녀가 멈추게 하려고 때렸지만 그가 세츠키와는 아무 사이가 없다고 설명하자 노조미는 진정하고 공격을 멈췄다. 그녀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타카노리가 수줍음을 떨지 않도록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녀가 원한다면 자신의 껍질을 깨뜨릴 수 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를 포옹하며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는 또한 앞으로 그녀의 곁에 항상 있을 것을 약속하고 현실 세계에서 그녀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잠시 후 나머지 그룹으로 돌아가기 전에 타카노리는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악을 제거하고 그녀를 자유롭게 한다. 이로 인해 그녀에게 큰 깨달음이 찾아오고 그녀는 마침내 자유롭게 공중에서 피어난다. 하지만 위층에서는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아사히는 그녀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 하루토를 쏜다. 그동안 우리는 잠시 리윈드하여 우리가 멈춘 곳으로 돌아갑니다. 타카노리와 노조미가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위에서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악당인 시렌투스와 마션이 스바루 파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들은 그들을 처치하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츠키는 그녀의 정령들이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클라이브는 형태를 바꾸며 여러 곳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루토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사히가 그녀의 감각에 영향을 받아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적과 싸우지 말라고 할 가능성은 낮겠죠. 이것은 아사히가 시렌투스에 의해 변형되고 마르시안이 뱀의 물림에 의해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음흉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루토가 그녀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아사히는 마침내 그녀의 악몽을 현실로 드러내고 그에 대한 깊은 원한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하루토를 쏘게 만듭니다. 하루토는 아사히에게 총을 맞고 땅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빠르게 깨닫고 악몽의 충동으로 그의 몸에 다가갑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울고 이것이 꿈이라도 생각했기에 자신을 반복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곧 그녀 안의 여신이 시렌투스의 일부분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화성인들은 혼돈 속에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화성인은 그녀를 들어올려 다이아몬드 상자를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용기였다. 한편 타카노리와 노조미는 그녀를 향해 달려간다. 노조미는 그녀를 저주했던 것을 기억하며 생존율이 낮음을 안다. 그녀는 멈춰서 자신을 탓하지만 타카노리가 그녀를 데리고 간다. 혼돈 속에서 세린투스는 클라이브를 공격하고 그를 포획한다. 사츠키는 원소의 왕들을 불러 하루토의 목숨을 구하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갑자기 클라이브는 알리샤에게 구출되고 그녀는 시렌투스를 공격한다. 악당들은 그녀를 죽이려 계획하지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아사히가 갇혀있던 용기가 산산조각이 난다. 여신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지만 끔찍하게 비명을 지르며 장면은 하루토가 어두운 공간에 있는 비전으로 바뀐다. 그곳에서 그는 아사히를 발견하지만 이번에는 빛나지 않는다. 이것은 비전이며 이번에 그의 아사히에 대한 약속은 그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 강해지는 것이다. 비전에는 그가 그녀를 해치기 위해 시작한 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왜곡되어 그가 그녀를 죽이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가격한 뒤에 있는 드래곤이었다. 아사히는 이제 명확한 시각에서 이것을 보고 변형없이 하루토가 항상 그녀 곁에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하루토가 의식을 되찾고 감각이 강화되는 순간이다. 시렌투스와 마르티아는 그들을 막기 위해 마지막 공격을 한다. 하지만 하루토의 강화된 감각 덕분에 그는 쉽게 시렌투스와 마르티안을 팀의 도움으로 물리친다. 모두가 자신들이 축적한 힘으로 스바루에게 기여하고 이번에는 알리샤의 도움도 받는다. 패배한 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그노시스 플레이어의 짧은 모습을 엿본다. 그 후 노조미는 모두에게 패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스케에게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악당들의 영향 아래 있었고 고의로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츠키는 그녀를 용서하고 그룹은 알리샤에게 집중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힘 덕분에 이겼다고 고집한다. 아사히는 특별히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알리샤는 하루토에게 그의 검을 위한 새로운 칼집을 준다. 그 칼집은 노조미가 그녀의 꿈의 감각으로 만들었고 알리샤는 그 위에 7보석의 의미를 설명한다. 스바루는 6개의 별이 있는 별자리처럼 보이고 때로는 7개의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정확한 전설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알리샤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파티는 게임에서 로그아웃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노조미는 타카노리가 그녀를 방문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6년 만에 그를 처음으로 보고 깨어나고 타카노리는 그녀를 한 번에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시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는 그를 안아준다. 타카노리도 잠시 노조미의 안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로 보낸다. 사츠키도 그녀의 방에 있고 그녀는 내일 다시 만나는 초대 메시지를 받는다. 그녀는 잠들어 있어서 아직 보지 못했고 우리는 곧 하루토가 자랑스럽게 파티 반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의 자매들은 그를 보고 모습이 달라지고 더 행복해 보여서 알아챈다. 그는 친구들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고 VR 속에서 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나중에 파티는 다시 접속해서 제외한 길드로서 첫 퀘스트를 시작한다. 그 그룹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 퀘스트를 완료했어요. 노조미와 아사히는 지금 다음 그룹의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영화는 그룹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끝나고요. 끝없는 임무 수행 후 결국 미해결의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 아이리샤가 스바루의 7번째 멤버로 밝혀집니다. 노지즈의 행동이 공개되면서요.